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좀 몸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병원도 가고 재충전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승인된 이후에 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좋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요거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빨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좋긴 한데 사실 빨리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다진 다음에 올라가주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다지고 난 다음에 간다 그랬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쉽게 못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3일 동안 지금 어쨌든 음봉의 양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쨌든 우리가 도미너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켜봤을 때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크게 눌리기도 했고 양봉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도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도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얘 역시도 비트코인이 나왔던 모양과 비슷하게 상승세기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요렇게 상승세기 형태로 나오고 빠졌고 여기서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빠지던지인데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이트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큰 반응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도 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게 있는데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주봉이랑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추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이코 이런 애들이 제 영상에서도 좋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어제 괜찮았던 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죠. 얘가 어제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1차 타겟 멤버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타이코도 2차 타겟까지 이렇게 익절을 한 상황인데 보면 4,200원으로 익절가를 땡겼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코의 가격을 보면은 그때보다는 가격이 낮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코인이 어떤 것들 좋은지 대충 알겠는데 이 코인들 어디서 사고 그다음 언제 팔고 손절은 어떻게 하고 나의 코인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관점을 원한다 하시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 소통방 두 가지 방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들어올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을 이용해서 그 닉네임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이든이 완주를 하면 변수가 없었는데 해리스가 오면서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게 언론사들도 뭐 이제 좌파와 우파라 그러죠. 뭐 민주당과 공화당 요게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아무리 우위가 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뭐 55대 45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결국 대세론이 돼도. 근데 트럼프가 그때 뭐 당선 관수 67, 뭐 68, 뭐 65 이랬으니까 요만큼 맞춰지려면 이 과정에서 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또 펌프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 대세론 꺾였나?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 반가운 거는 얘도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사실 뭐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간에 어쨌든 비트코인만 오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코인만 오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리스도 선거 기간 중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대선이 있는 해에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가 같은 컨퍼런스에서 같은 무대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예전과는 다른 코인의 지위. 진짜 저는 좀 솔직히 좀 감동적이긴 해요. 어쨌든 이 시장을 한 6년, 7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좀 감동이긴 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 감동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 것이 현재까지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그게
정말 100% 실현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향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흔들흔들 거리는 과정,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따라가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공약에 있는 주력 종목들이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가자고요. 근데 그게 흔들흔들 거리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개미가 털리고 신규 개미들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더 많이 올릴 여지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매를 먼저 맞고 가면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가면 그냥 평탄하게 가고 끝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인데요. 사실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물량을 받았는데 이걸 보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마운트 곡스에 굉장히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별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량이라는 것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 개미들이 반응해서 패닉셀을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다 흡수가 되면 이 상황에서 그것만 다 흡수가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 과정은 개미 털기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유 또 내리네 또 내려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매물대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각 상승.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보면은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쌌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매물대를 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매물대를 쌓은 것도 쌓은 거지만 사실 언제부터 쌓았냐 했을 때 여기부터 쌓았거든요. 3월 달부터 7월 말까지면 거의 지금 한 5개월을 쌓을 수 있어요. 8월까지 간다 그래도. 아니 7월까지만 간다 해도 4개월을 쌓은 거니까 만으로는 거의 5개월이 되는 거죠. 왜냐면 3월 거의 초중반부터 쌓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쌓았다고 치면은 그럼 거의 뭐 4개월 5개월을 내가 매물대를 쌓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매물대가 어쨌든 뚫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자리를 안 줄 거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게 가기 전에 이러한 매물대를 쌓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눌림목이 올 수 있어서 이때 좀 매도를 하시고 요 과정에서 받을 때는 천천히 받는다 생각하면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구간에서 반등이 올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구간은 무조건 빠질 거야 여기까지는 가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되 일정 시점이 오면 천천히 계속 받는 게 어차피 그러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분할 액젓 한 거니까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예요. ETF가 지금 우리가 골드 ETF인데 금이 ETF가 됐던 시절에 이런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 좀 매물대 쌌다가 그 다음에 고각으로 자리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긴가 싶기도 해요. 아니면 여기나.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승이 하나 남은 게 아닌가, 고각 상승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이후에 하락장이 오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쯤에서 비트를 사면 그 다음에 팔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차트대로 뭐 정확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뭐 이 구간이나 아니면 이 구간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은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이러한 영역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다 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돈 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끝나면 이제는 요게 끝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순간만 뚫게 되면은 자리를 안 줄 거다. 그러려면 여기서 매물대를 쌓아야 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 횡보가 제가 이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게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정말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알트도 나중에는 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얘가 어쨌든 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잖아요. 알트가 좀 많이 타격을 입고 이러니까. 근데 이러한 쐐기 형태가 나왔고 RSI도 고점을 나온 상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띄웠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알트도. 그래서 정말 길면은 진짜 뭐 한
8월 정도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8월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할 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8월 정도만 잘 넘어가면, 아니면 정말 진짜 7월 말만 잘 넘어가면, 아니면 8월 초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면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2, 3년 포지션을 갖고 있는 보유자 그룹의 되게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보면 얘가 이렇게 튀어오르거든부터 마찬가지 올랐다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이렇게 튀어오른다. 그리고 다시 얘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변곡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요타가 이더리움을 도입을 해서 차량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다. 점점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일단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인 부분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조금 있으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하잖아요. 이더가 비트 상승률을 앞서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가 돼야 본격적으로 도미넌스가 제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오려면, 지금 보면 월봉 차트예요. 이 캔들 한 개가 한 달짜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길면 한 달? 2달? 이 정도만 지나면 알트가 뒤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8월 달에 비트가 혼자 오른다 그랬을 때는 9월쯤이나 이럴 때가 되면 알트가 올라야 되는데, 아니 먼저 알트가 올랐다가 8월에 비트가 그 다음에 고점을 뚫으면서 오르고 9월에 잠시 조정을 주고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가격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가격대를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기회를 주는 가격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들 여기서 매집을 천천히 잘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린 또 여기가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결국은 채우러 58,000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때 매수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려고 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부 매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여러분들 천천히 매집을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구간 어디든 간에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갭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자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 뭐가 온다? 뽀모가 옵니다. 뽀모가 오면은 객관적으로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의 리듬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나의 수익률을 바꾸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작이 되고 첫날에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건 엄청나게 성공적인 데뷔전이에요. 물론 거기서 그리스케일의 이더리움 2라고 돼 있는 이 티커가 절반 차지하긴 했지만 4.56억 달러로. 근데 이제 어쨌든 블랙록의 ETH 이더리움 A죠. 요게 이제 2.4억 달러, 피델리티의 F 이더는 1.36억 달러. 그래서 점점 어쨌든 그리스케일이 처음에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얘는 어쨌든 OTC나 이런 형태로 물량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얘네들이 처음에 받아주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보통 이제 이게가 인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의 ETF는 뭐냐, 이렇게 또 기대 심리, 이게 이제 기대감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게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어쨌든 알트코인이 월가에 진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저평가다, 그리고 곧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영상을 또 한 가지 찍어서 또 일일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